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이원택, 문금주 의원 등은 양곡법 개정안을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과 묶어서 패키지로 발의했는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첫 여성 장관이시죠. 송미령 장관 모시고 정부의 대응 방안, 그 밖에 농정 현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양곡법 개정안 정말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과일값, 농축산물 값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했는데 우리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좀 가격 안정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하면서 보실 텐데 그동안 사과, 배 참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좀 앞으로 안정되길 기대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일단 왜 그 그렇죠? 답변을 먼저 네. 드리고요. 네. 사실 사과 배가 작년에 기상 여건이 너무 나빠서 네. 그 평년 생산량에 비교하면 한 30%가량 생산이 덜 됐습니다. 네. 근데 사과 배는 아시는 것처럼 그 한 해 농사 지은 걸로 1년 동안 저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지금도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네. 보통은 이제 올해 2, 3월 정도 되면은 뭐 토마토라든가 감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좀 대체 효과가 있어야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올 2월에도 예. 그 일조량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더불어 비쌌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과일 사 먹기 너무 어렵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살이 손이 떨린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기상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긴급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덕분으로 그 농산물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달하고 비교하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2.5% 정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난 5월에는 4월에 비교하면 비해서 2.5% 하락을 했고요. 이것은 계속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제가 어제도 장에 갔다 왔는데 참외와 수박은 지금이 성추락입니다. 그래서 참외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월하고 5월을 비교하면 뭐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복숭아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네. 복숭아,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많이 풍족해져서 아마 6월 되면 6월이 지금 이미 됐지 않습니까? 네. 6월, 7월, 8월 이제 계속 과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과도 생육 현장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예. 올해는 작년과 같은 기상 이변을 겪지 않았다. 일단 봄에 냉해 봄에는 피해가 없었고요. 없었고. 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호우 이것만 좀 조심하면 내년에는 좀 네, 올해 올해와 일단 같은- 올해 7월 중순이 되면 올해 조생종 사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좀 안심하고 사과를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6월, 5월 그러는 4월에 비해서는 조금 네. 낮아질 수 있는데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이제 예, 금상화라는 말이 맞습니다. 나와요. 사과 배는 그런 그러니까요. 편입니다. 네, 네. 배 이상 막 올라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올라 있을 때는 좀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 수입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이제 할당관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저희 농산물들은 수입할 수 있도록 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걸 대체 과일로 수입을 했습니다. 예. 할당관세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개방은 돼 있는데 검역 협상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수입을 못하는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사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의 병해충이 있어서 네.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이 과일 생태계 이것들을 교란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예.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국제식물보호협약이라는 국제 기준과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8단계의 검역 협상을 한 다음에 수입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8단계 절차를 거쳐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사과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11개국하고 검역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대가 있다 보니까요. 가령 일본 같으면 이미 5단계에 와 있는데 네. 돌연 일본에서 네. 이 병해충 처리를 하려다 보니
그 비용이나 이런 게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아, 일본에서 수출할 때 네, 먼저 하려면 뭐 배율 훈증 처리를 처리를 해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는 배로 할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방향을 틀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상태로 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물가 그래서 사과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 일시적으로 우리 사과를 좀 수입해 옵시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군요. 네, 네, 일시적으로 수입은 안 되지만 여덟 단계 검역 절차를 완료하면 거치는 그 네. 기간이 얼마나 들어요? 그 평균적으로 모든 그 농산물을 하면 8.7년 정도가 걸렸고요. 9년 가까이. 네, 저희가 중국하고 중국에서 체리를 들여올 때가 제일 빨리 협상을 한 경우인데 네. 그때는 3.1년이 걸렸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검역 것이 단계를 아니라, 줄일 수 없다. 네. 저는 이게 농수산물 이게 을 돕기 위해서 네. 이걸 이렇게 좀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많지만 건 아니다. 그게 국제 협상이니까요. 예.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유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생태계, 뭐 환경, 산업 여러 부문을 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유통구조의 문제 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유통구조가 복잡해서 실제 그쪽에 마진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노력도 몇 차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뭔가 혁신적인 개혁 방안, 개선 방안은 좀 안 나왔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올해 고물가 상황에서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요. 저희가 6개 부처 합동으로 해서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그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검 결과에 바탕을 두고 올해 5월 1일 날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핵심인가요? 예. 우리 보통은 우리나라 지금 그 원예 농산물의 유통은 도매 시장을 경유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가들이 워낙 소규모이고 다품종을 생산하고 뭐 상추든 뭐 이런 것들을 뽑아놨는데 이걸 신속하게 그 말하자면 소비자한테 뿌려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도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매 시장에 법인들이 있습니다. 도매 법인들을 좀 경쟁을 시키자. 아, 경쟁. 네. 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지정을 한 다음에 성과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성과 없는 도매 법인은 퇴출을 시키고 새로운 도매 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키자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경매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7%로 돼 있거든요. 과연 이 7%가 적합한지 검토를 해보자라는 게 도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유통 경로를 다양화해서 경로 간의 경쟁을 시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새로운 경로로 온라인 도매 시장,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을 새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매 시장에 온라인 도매 시장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작년 11월 30일 날 문을 열었고요. 올해 저희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하면서 수산물까지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을 2027년까지는 지금 가락시장 거래 규모가 5조 원인데요. 이 수준으로 우리가 키우자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새로운 유통 경로로 온라인 도매 시장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인 것은 산지 유통이 제대로 효율화되고 규모화되지 않으면 이 유통 문제 효율화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산지 APC 100개소를 원래는 27년까지 만드는 거였는데 한 해 앞당겨서 26년까지 산지 APC 100개소를 만들자라는 APC가 계획을 뭔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APC는? 그러니까 우리 사과나 배 등을 생산하면 지역 단위에서 그 모아서 선별을 하고 당도도 측정하고 포장도 해서 소비자까지 이렇게 보내는 뭐 이런 그렇군요.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익숙한 것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사과나 이런 것들을 상자 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 골라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과 한번 사시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짜리 포장, 2개짜리 포장, 3개짜리 포장, 작은 상자, 큰 상자 매우 포장이 잘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유통 비용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소비지에서도 일종의 벌크 유통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한번 판매를 해보자라는 것도 이번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좀 포함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온라인 도매 시장을 만들고 도매 시장 간의 경쟁, 벌크 유통, 다양한 지금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네. 제대로 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첫 법안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데, 자,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법안에 뭐가 그렇게 문제이길래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했습니까? 네, 양곡관리법은 네. 그 핵심이 농사를 지어서 남는 쌀, 네. 그러니까 생산자가 남는 쌀이 있으면 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쌀은 우리 그 구조적 공급 과잉이라고 말하는데요.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생산 면적도 좀 줄었어요. 네. 그런데 소비의 감소를 생산의 감소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1, 그렇죠. 20만 톤씩 쌀이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더군다나 쌀은 우리 기계화율이라는 게 99.3%예요. 예. 밭작물은 66.3%인데 반해서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법이 되면 다른 농사를 짓다가도 쌀 농사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는 쌀은 더 많이 생길 거고 네. 그거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게 되면 정부에서 말하자면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 네. 이게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우리 스마트팜들을 더 만들고 네. 연세가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우리 농업에 그렇죠.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농업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정부 재정을 이렇게 남는 쌀을 사고 보관하는 데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미래 발전을 위한 농업 분야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남는 네.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꼭 소중한 곳에 써야 하는데 쓸 수 없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야당은 이 법안을 지금 고집하고 있고 21대 네. 국회 열리자마자 하는데 네. 이 20 개헌하자마자 이게 네. 양곡법 개정안하고 네. 농수산물 공급 물가안정법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맞습니다. 발의를 했다고 해요. 네. 얼핏 보기에 더 세가지고 왔나? 더 세진 법안이 나올 것 같아요. 더 걱정스럽습니다. 예, 농안법이라는 것도 또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좀 네. 가격 안정에 관한 법인데 농안법도 또 내용이 이제 비슷합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농안법도 농식품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예. 그 위원회에서 양곡, 예. 과일, 예. 채소 예. 중에서 우리 반드시 가격 안정을 해야 되는 그 품목들을 정한 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예.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가를 정하고. 예, 그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을 예. 정부가 보상을 해줘라라는 게 가격 안정법입니다. 양곡법하고 취지가 좀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면서 네. 양곡법은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기까지 해야 되는 거고 네. 농안법에는 차액을 지급을 차액을 하세요입니다. 지급한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양곡법과 농안법이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면 이제 더 그 곤란한 것이 네. 그 우리 앵커님 입장에서 앵커님이 농사 지으신다면 네. 당연히 기준 가격이 높은 그렇죠? 정부에서 차익까지 보장해 주는 그런 품목을 농사 지으시겠죠. 그럴 것 같네요. 그렇게 보장해 준다니까. 그런데 우리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예. 548개입니다. 아, 그 중에서 차액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을 우리가 몇 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다 정할 수는 없겠죠. 없죠. 몇 개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몇 개 품목으로 다 생산에 몰리겠네요.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다. 생산에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이 품목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니 정부에서 보상은 많이 해줘야 되고 농산물은 버려질 것이고 예. 이 쏠림 현상 때문에 과소 생산된 품목의 가격은 더 뛸 것이다. 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불안정해진다. 예. 그럼 국민의 후생은 더 떨어진다. 그리고 이 가격이 그 올라간 이 품목도 그렇지만 쏠림 현상으로 생산한 이 농산물 때문에 실은 농가 입장에서도 수치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더 하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 우리 시장 경제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너무 그렇죠. 뻔한 예.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농가의 소득도 장기적으로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농업 자체를 예.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다라는 그러네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근데 야당의 법안을 가지고 야당이 이게 농민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네. 들어보니까 농민 단체들도 그렇게 다 찬성을 하지 않아요. 농민 반대도 많이 한다면서요. 네, 농민 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그 쌀 전업농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쌀을 농사를 지으시는데 네.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 직접 쌀을 짓는 분께서 네, 이 법이 되고 나면 쌀을 사서 보관하는 창고업자만 좋은 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취지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 네. 농가의 소득 안정이라는 취지로 예. 그 주장을 하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두 가지 취지에 대해서 정부도 찬성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같다. 네. 그런데 지금 방식에 있어서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그러면 저희 이 생각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 법이 가격 안정과 농민들을 위한 취지는 담고 있지만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네. 제대로 된 방법을 정부는 어떻게 지금 제시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농민 단체들과 전문가들하고도 조금 더 숙고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기본은 예. 생산자인 농민이 참여를 해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가 분명히 정보는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는 너무 소비에 비해서 우리가 재배 면적이 넓어라고 하면 생산자 스스로 재배 면적을 감축을 하는 그리고 거죠. 예. 자, 쌀이 너무 많아. 예. 그럼 쌀을 좀 줄이는 거죠. 네. 근데 당근은 좀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지금 면적이 나왔네. 네. 그럼 우리가 당근을 좀 더 심자. 이런 식으로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에 참여를 하자라고 예, 하는 것이 생산자가 첫 수급 관리에 번째. 참여를 예, 하고요.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직불제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 중립적인 농업 직불금을 가지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기초를 깔고 다만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으로 그 소득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 보험 방식을 도입합시다라는 게 보험 정부 방식으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수입 안정 보험 예. 혹은 그 재해보험은 지금 있습니다만 수입 안정보험과 재해보험 방식으로 예. 본인도 말하자면 그 보험을 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보장 수준이 높으면 많이 내면 많이 되고 내고. 보장 수준이 낮으면 적게 내면 되고 안전한 보험을 들자. 네.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일정 부분은 정부가 같이 기여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그 대안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네. 직접 수급 안정에 참여하고 보험 방식으로 해서 시장 원리를 조금 존중하면서 농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대안을 가지고 이제 네. 야당을 좀 설득하겠다는 네, 그런 같이 논의해 봅시다. 같이 논의하자 그런 얘기네요. 야당이 법안으로 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네. 새로운 대안으로 하겠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늘 농산물의 경우에는 7, 8월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잖아요. 네. 농산물 침수, 가죽 폐사 피해가 네. 컸는데 올해 여름 혹시 어떻게 대비하고 저희 계십니까? 4월 달부터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수로를 비롯해서 이 취약한 시설들을 지금 네. 이미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농민들도 안전하셔야 되니까 네. 그 미리미리 그 기상 정보나 기상에 따른 대응 요령 이런 것들을 그 농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문자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리려고 네. 저희가 그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양곡법 개정안에 관한 정부 대응, 그 밖에 농정 현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